안녕하십니까. 카이저TV의 카이저입니다. 오늘은 이전과 달리 원래 두 명이었잖아요. 원래 인터뷰식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은 사정상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은 저도 이 어색함을 뚫고 하는 거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작도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에 에어비앤비 여러분 잘 아시죠? 에어비앤비를 요즘에 이제 숙박업으로 이제 많이들 사업화를 하고 계신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약간 불법적인 요소도 있고 뭐 해서 최근에 이제 단기 임대라는 형태로 많이들 진행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시간에는 단기 임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처음으로는 이제 저 카이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공식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본인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본인 소개를 제가 할게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갭투자 이쪽이 원래 전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갭투자라는 분야는 부동산 투자에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해서 당장보다는 앞으로 2, 3년 뒤에 전세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리고 나서 그때 이제 매매가 올랐을 때 파는 그런 이제 투자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이제 미래에 이 부동산 투자했던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통계 기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뭐 입주 물량, 그 다음에 뭐 거래량, 그 다음에 뭐 미분양 지수, 뭐 미분양 개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계, 지금 정부나 KB 부동산 이와 같은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뭐 그쪽 전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뭐 처음부터 시작한 지는 한 15년 뭐 이상 됐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012년, 13년 이때 뭐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완전 바닥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운 좋게 들어가서 상승장을 제대로 느꼈다는 거는 이제 상승장에 제대로 좀 재미를 봤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었고, 저는 이제 그 와중에 뭐 개인 사업자도 하고, 법인 사업자도 하고, 그리고 개인 명의.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3대 명의의 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뭐 부동산 투자 사업, 투자 뭐 강의라고 하는 이제 학원, 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여기 이제 파티룸. 여기는 이제 역삼동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대 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룸 2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단기 임대를 그때 최대한 7개까지 했다가 그 중에 이제 2개를 팔고, 그러면 5개잖아. 그죠? 그 와중에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현재 6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 분야를 어떻게 입문을 했느냐.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저도 이제 당연히 초보 병아리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제 명의로 투자 물건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해당하는 물건들이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로 파는 거예요. 제 물건을 경매로 판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 물건을 일반 매매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최근에도 보면 이 물건이 안 팔리면 즉 부동산 불황기 때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해당하는 물건이 경매로 물건이 나오게 되면 이 물건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뭐 1회 유찰, 2회 유찰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역시 매도 방법 중에 하나가 경매로 또 팔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당황스러웠고 이걸 왜 물건을 경매로 팔아야 되지?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를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부동산 경매를 배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 세계로 진입을 했고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경매 입문했을 때 다행히 수익이 뭐 나름 괜찮았어요. 그때 제 별명이 사말타자였거든요. 제 지인들은 알고 있는데 왜 사말타자냐? 뭐 요즘 야구도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10번 가면 한 3번 정도 제가 낙찰을 받아요. 정확히는 3할 3분 3리, 즉 3번 가면 1번 낙찰을 받았다.
낙찰을 받으면 수익이 나야 되잖아, 그죠? 어쨌든 이제 수익이 건당 한 2천에서 3천 정도 났어요. 그때 낙찰 가격은 한 2억에서 1억 5천 사이?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 가서 하나 낙찰 받는데 1, 2천, 3천 이렇게 뭐 수익이 나니까 재밌었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제 한 1년 반 동안에 한 11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투자가 좀 재밌었던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이야기 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했느냐 그 한 번 갈 때 물건을 한 2개 또는 최소한 2개 정도는 입찰을 했어요. 하나를 입찰하고 떨어지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물건이 이제 좋은 게 나올 때마다 이제 투자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겹치는 거, 많이 겹치는 거. 저도 이제 그때 회사 다닐 때라서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최소한 2개 이상 입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에 갔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갈 때 남들보다 500이나 1000을 더 썼어요. 그러면 낙찰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가격을 쓰면은 한 3천만 원이 수익이 난다. 그럼 500을 더 쓰면 어떻게 돼요? 2,500만 원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하나 더 하면 돼. 그러면은 하나는 3천이지만 2개를 하게 되면 5천만 원 수익이잖아.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때 이제 부동산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쪽 바닥에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잘했던 투자하고 가장 못했던 투자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의 이제 투자의 전성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갭 투자의 전성기 2015년부터 시작해서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갭 투자의 흐름이 뭐 서울, 경기도, 그 다음에 뭐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뭐 결국에는 전국을 다 휩쓸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이런 도움도 받았다 그죠. 예를 들면 조정 지역을 묶어놓으면 그 인근으로 계속 퍼졌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을 그 당시에 잘 캐치를 해가지고 투자로 이제 꽤 재미를 보았었고, 그래서 이제 뭐 갭 투자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물론 이제 사이버머니도 있고, 그때 현찰을 실제로 팔고 나서 현금이 생기면은 그 돈으로 또 다른 거 사고 계속 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다 사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막판에는 약간 그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다 묶어 놔가지고 투자를 하기 힘드니까 이제 뭐 비주택,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 그 다음에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데 많이 갔잖아요. 그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정도까지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비주택으로는 뭐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상업용 오피스텔 뭐 건물까지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게 됐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잘 됐던 투자는 이제 갭 투자고, 힘들었던 투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 한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법인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법인을 뭐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열심히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막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도는 안 되고 종부세만 계속 나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가장 좀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됐던 거는 이제 갭 투자로 초기 때 이제 뭐 2013년부터 해서 한 2, 3년 전까지, 2, 3년 전이면 한 2020년이니까 7년 동안, 7, 8년 동안 계속 호황기를 누렸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한 2년 정도 이제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